아니면 그냥 와서 빈둥빈둥 들루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스마트폰 하다가 TV 보다가 저녁 먹고 또 누워서 또 떠들다가 자느냐? 이게 사실은 학창 시절 내내 이제 반복이 될 거라는 거죠. 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초등 저학년 아이들 이거 반드시 하세요,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중요하죠. 네, 중학교 중요합니다. 네, 초등학교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 아시죠?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잘한 거고, 또 시작을 잘하면 그만큼 훨씬 손쉽게 남은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 아래층을 잘 닦아 놓으면 그 다음 층으로 올라가기도 좋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도 수월합니다. 반면에 기초가 부실한 상태다. 그 위에 쌓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쌓기가 어려워지고 무너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초등 저학년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12년간의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초를 쌓는 기간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시기를 잘 챙기지 못하십니다. 아이가 초등 1학년이다, 초등 2학년이다,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죠. 그래서 아직 어리니까 조금 더 크면 되지 않을까. 또 어른들한테 여쭤보면 아이들 크면 또 된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고 뭐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고학년이 되어 있는 아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첫째를 키우다 보면 1학년인데 2학년인데 뭐 3학년인데 어느 순간 보면 5학년 6학년이 되어서 와, 정말 세월 빠르구나 라는 거 많이 느껴보셨을 텐데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순식간에 크거든요. 그런데 얼레벌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고학년 되고 더 이상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 잡아두지 않은 공부 습관과 이런 훈련들을 고학년 때 시작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학년 때 이 기초를 잘 잡아두신다면 고학년 때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유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시작도 안 한 것을 고학년 때 출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저학년 때 이렇게 어릴 때는 학교만 다니는 거 정말 대견하고 그렇죠. 뭐 사고만 안 쳐도 어디냐 이렇게 하면서 건강만 해라 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 조금씩 생각이 바뀝니다. 이제 저학년 좀 넘어서서 중학년 고학년 됐는데도 아이가 아직도 공부도 전혀 안 하고 행동하는 것도 그러면 뭐 제대로 하는 게 우리 아이만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면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그게 뭐 예전에는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욕심이 좀 생기는 게 사실은 자연스럽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부모가 평생 뒤치다꺼리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분명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공부와 적절한 일을 그때그때 시켜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때 배우고 제때 훈련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요, 학교를 다니다 보면 자기가 뒤처진다는 거 당연히 알게 되거든요. 반에서 20명 넘는 그런 아이들을 접하면서 아이도 알죠. 내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자기가 뒤처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 버리면 아이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을 하는데 안 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안 한다, 나는 안 해서 못한다, 이런 컨셉으로 간달까요. 그래서 저학년 때 중간 이상 정도로 포지션을 잡아놔야 아이가 심적으로도 편안하게 자기 노력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 이런 사고들 예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챙겨 두실 것이 있습니다. 이 기초를 잘 쌓아서 나중에 더 잘 쌓아 올라갈 수 있게 하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로 한 가지씩 플러스 원 해서 총 4가지에 대해서 저학년 때 이걸 반드시 하셔야 아이가 중상 정도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어 과목에서 초등 저학년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요, 네,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는 정말로 중요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끝도 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저 역시 독서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가장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를 좀 간과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습니다. 막연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놓치고 있는 분들, 또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냥 독해 문제집만 던져주고 독서 못하면 말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20년간 학교에서 아이들 만나면서 독서 많이 하는 아이와 독서하지 않는 아이들의 차이는 정말로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독서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요, 이 언어력이 떨어져서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해요. 수업에서 선생님이 똑같은 말씀 하시거든요. 20명에게 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앞에서 칠판에서 같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말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가 아이들 사이에 쫙 갈라집니다. 근데 그 말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것이 바로 언어력인데, 그 언어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독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독서를 하지 않고도 언어력이 뛰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고나게 언어 지능이 좀 높아요. 또 부모와의 소통이 굉장히 많은 아이, 부모님과 항상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는 아이, 또 또래 친구들이 많아서 나가서 계속 이야기하고 떠들고 노는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몸으로 뛰어노는 것보다 앉아서 수다를 떠니까 여자아이들의 언어 능력은 확실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독서를 별로 하지 않아도 학교 수업을 잘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언어력에서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언어력을 길러서 학교 수업을 잘 듣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국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이렇게 독서 없이 대화만으로 언어 능력을 키운 아이들은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한계가 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로써 배운 언어와 글로써 배운 언어의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글로 배운 언어의 질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쓰는 어휘나 문장의 복잡도는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하기 좋게 쉬운 어휘, 쉬운 말만 써요. 그런데 책을 보면 이 책은 전문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표현도 수준이 높고 어휘도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글로써 언어를 배워야 언어력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는요, 모든 것을 제쳐두고서 독서부터 시작하고 독서부터 자리를 잡아 주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독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독서를 하면 습관으로 자리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요 시간에는 딱 독서한다 정해 두시고 부모님도 함께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아이와 함께 도서관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아이와 함께 나들이를 갈 때 꼭 밖으로 놀러만 가야 되나요? 가끔은 한 달에 한 번, 두 번은 도서관을 방문하셔서 책을 빌려 오시는 것. 서점에 함께 가셔도 좋겠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 데이트 삼아 맛있는 것도 먹고 책도 빌려오고 같이 읽고 한다면 아이에게 책이 하나의 추억의 대상이 되면서 독서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에게 학교 도서관에서 도서 빌려오라고 하세요. 학년별로 추천 도서 목록 이런 거 학교에 보통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하나씩 빌려오게 하고 함께 읽으시면 되겠죠. 또 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이에게 읽으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 책은 어떤 책이야? 어떤 내용이와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시면서 그 책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책에 관심을 보이시면 좋습니다. 초등 저학년이 수학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연산입니다. 연산이 무엇이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 이런 것들을 단순히 계산하는 거 연산이라고 합니다.
수학에는 뭐 문장제 문제도 있고요. 또 뭐 사고력 문제들, 뭐 응용 이렇게 있지만 출발은 모두 다 연산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연산들, 그러니까 문장제 문제 없이요. 3 더하기 4, 7 곱하기 8, 37 곱하기 9, 뭐 이런 것들, 이런 단순한 연산들이 막히면요. 그 다음 수학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장도 없고 응용도 없고 사고력도 없고 킬러 문항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등 수학의 출발은 연산이고요. 연산이 자유자재로 되고 굉장히 편해져야지 뭐 문장을 읽든 깊은 사고를 하든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보면서 연산 부족한 아이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학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고학년인데도 연산이 느리고 많이 틀린 아이들 많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한 반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볼 때, 요 정도 연산 실력이면 뭐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아이들 한 반에 5명 내외였어요. 이 5명 정도는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밑에 아이들은 연산 때문에 자꾸 뭔가 걸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연산 때문에 수학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연산을 충분히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산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은요, 수학 문제를 풀면서 계속 끊어져요. 이 연산 실수를 계속하고 틀리고 느리니까 하면서 계속 시간이 끌어지면서 그 다음 사고로 못 가는 거죠. 우리가 정신 자원이 100이라고 하면 이 100 중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문장을 이해하고 복잡한 사고를 하는데 써야 되는데, 연산이 안 되니까 모든 생각이 연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수학 문제로는 가지도 못하는 거죠. 연산에는 속도와 정확성, 이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요. 처음에는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빨리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연산이 정확성이 부족한 아이한테 빨리 하라고 하면 이 정확성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틀린 답을 아무리 빨리 말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뭐 37,425 곱하기 47,321 정답은 37. 네, 빨리 얘기했는데 틀렸잖아요. 틀린 것은 아무리 빨라도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구구단 외울 때도요, 빨리빨리 대답하라고 강조하지 마시고 천천히 우선 정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계속 연습하고 또 평소에 자주 활용하다 보면 뇌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속도는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는 것 포인트로 두시고요. 이 연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생활 속에서 숫자를 조금 많이 활용을 하세요. 평소에 눈에 보이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의 개수 이런 것들은 작은 수 할 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큰 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탕 사 먹고 뭐 과자 사 먹고 하면 1000, 뭐 15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5,000원짜리 주시고 1,500원짜리 사서 남는 돈이 얼마니? 이런 식으로 돈을 활용해서 계속 하는 것도 좋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돈은 자기 용돈이고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계산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고요. 이것은 이제 도입의 한 단계고, 그 다음으로 연산 문제집을 계속해서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연산 문제집은 하루에 2장 정도 매일매일 꾸준히 푸시고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하셔도 됩니다. 한 6개월 전부터 하셔도 상관은 없고, 이렇게 해서 초3 혹은 초4까지는 이 연산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4까지는 기본적인 연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초5부터는 기본적인 연산을 응용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연산 문제집을 기본 연산이 되기 때문에 연산 문제집은 굳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심화나 이쪽으로 나아가면 되니까요. 초등 저학년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것, 이번에는 영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좀 긍정적인 영어에 대한 정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수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게 돼버리면 정말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아이가 영어가 재밌네, 즐겁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를 학습하는 거,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요, 노출량이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정말 많이 듣고 정말 많이 읽는 것이 실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수학처럼 뭐 머리를 곱씹고 생각을 많이 하고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틀어놓고 그냥 많이 듣고 그냥 많이 읽고 하는 게 모든 거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노출량이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아이가 영어가 정말 괴롭다, 지겹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노출량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시키니까 참으면서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참으면서 하는 양으로는 영어를 잘할 수 없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100이면 100 다 영어를 좋아해요. 영어 싫어하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정말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영어를 정말 좋아해서 항상 영어 방송을 듣고 외국인들 찾아다니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정말 많이 했거든요. 문제집도 영어를 좋아하니까 영어 독해집을 그렇게 풀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듣고 많이만 하고 많이 읽었기 때문에 수능 영어에서 항상 제가 만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들, 그러면 이제 영어를 자꾸 멀리 하면서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죠. 네, 장기적으로 영어를 절대로 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 저학년 때 영어를 할 때요, 너무 많이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가장 쉽게 지치는 이유, 너무 많이 시켜서 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급한 분들은 일찍 시작하는데, 일찍 시작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가 괴롭지 않게 너무 많이만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네, 재밌게 일찍 시작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재미도 없는 방식으로 막 많이 하면서 불안감에 그렇게만 하는 거죠. 하루 공부량을 적당히 정해 주세요. 오늘 뭐 영상을 30분 보고 뭐 그림책을 한 권, 두 권 본다, 이걸 아이와 함께 이 양을 딱 정해서 그 양을 꾸준히 지켜주는 거죠. 아이가 잘한다고 자꾸 그 시간을 늘리고 입력량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아이가 노는 시간에도 그 양을 너무 늘리고 억지로 하다 보면 아이가 영어를 정말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아이의 경험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을 책, 오늘 배울 뭐 단어, 오늘 볼 프로그램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을 읽고 듣고 있는 아이의 경험, 아이의 감정, 아이의 정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어떤 재미있는 것도요, 아이가 싫어할 수도 있고 재미없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가 재미없어,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해, 그러면 양을 줄이세요. 다른 걸로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누가 좋다라는 거 우리 아이에게 반드시 좋은 거 아닙니다. 또 반대로 아이가 즐겁다고 해서 또 너무 양을 늘리는 것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조금 더 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 또 해라 이게 아이들이 금세 지겨워집니다. 이 싫어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또 이렇게 지겨워하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아이가 즐겁고 재밌다고 할 때 끝내는 게 좋아요. 약간 아쉬울 정도로 보고 듣고 했을 때 다음날에 또 기대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재미있게 노출량을 늘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할 텐데,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어 노래 듣고 부르는 거죠. 요즘에 영어 CD보다 요즘 이제 MP3로 많이 들으시겠지만, 이런 것들 틀어주시고, 아이 노래할 때 따라 부르게 하시고, 또 이제 차로 이동을 잘 하시잖아요. 차로 이동하실 때 틀어주고 같이 부르고 하는 것들, 뜻을 모르더라도 영어 자체에 친숙해지고 귀가 열리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꾸준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래는 좀 한계가 있죠. 왜냐면 이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어떤 뜻인지 조금 알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매번 일일이 그 뜻을 알려주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그래서 어떤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영상, 그 다음에 그림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통해서 영어 영상 보여주시고 또 그림책 읽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음성 위주에서 그 다음에 그림책과 영상을 통해서 넘어가는 방식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최대한 골고루 접하게 하시되요 아이의 취향에 맞게 맞는 것을 골라서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국영수 하나씩 말씀드렸죠. 동시에 초등 저학년 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바로 공부 습관 들이는 겁니다. 공부 습관 들이기 이 시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일찍 시키려고 하세요. 입학 전부터 시키시는 경우, 뭐 6살, 5살, 심지어 4살까지도 제가 들어봤는데, 이런 경우 좀 문제가 좀 생기기 쉽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은 또 너무 늦게 시키세요. 아이가 고학년이 되어서야 이제 공부에 좀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죠. 아이 학교 왔다 갔다 하고 또 본인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바빠요. 아직 뭐 어린데 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 아이가 벌써 5학년, 6학년. 이제서야 학원 좀 알아보고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늦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이제 마음을 먹으면 모를까 그때 부모가 공부를 시킨다라는 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일이죠. 이제 사춘기도 다가오고 이제 자기한테 신경 꺼라, 관심 가지지 마라 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 바로 이 초등 저학년 때 공부 습관을 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초등 저학년 때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이 저학년 때 아이가 만약에 학교 갔다 와서 밤 늦게까지 게임만 하다가 보내요. 이런 아이들이 고학년이 돼서 게임 시간을 줄이고 공부를 시작한다? 정말 99%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초등 저학년 때 학교를 가서 이제 하교를 하고 집에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은 시간들을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운동도 조금 하고, 책도 조금 보고, 공부도 조금 하면서 또 놀고, 이렇게 알차게 보내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와서 빈둥빈둥 들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스마트폰 하다가 TV 보다가 저녁 먹고 또 누워서 또 떠들다가 자느냐? 이게 사실은 학창시절 내내 이제 반복이 될 거라는 거죠. 저학년 때는 학교 수업 시수가 짧아서 오후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할 공부의 시간도 작은데, 그러니까 여유 시간은 많고 공부할 양은 얼마 없는데, 이때 습관을 안 들이면 고학년 돼서 이제 늦게 오는데 공부할 양은 더 많아요. 그러면 네, 놀이 시간이라는 게 확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학년 때부터 시작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 습관을 들이는 건 초등 1, 2, 3학년 때 정말 핵심 키 포인트인데요. 1, 2학년 때 시간이 참 많잖아요. 5교시 있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1시 무렵 됩니다. 그럼 아이가 뭐 10시 정도에 잔다라고 보면 거의 9시간이 있죠. 그래서 이 9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초등 저학년 때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공부하고, 놀이하고,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또 적당히 쉬는 것, 이걸 골고루 균형을 맞추는 것을 1, 2, 3학년 동안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 5, 6학년 수업 시수가 늘 때 거기서 약간씩 변형을 해 가는 겁니다. 이런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은 초등 1학년 말 혹은 2학년 초 정도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3학년이 돼서 시작하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되면 또 시수가 이미 늘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과목도 확 늘어났잖아요. 초등 1, 2학년 때 국어 수학만 할 때 요걸 기준으로 공부 습관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되면서 계속 늘려 나가야 되거든요. 공부 습관 잡을 때는요, 가장 먼저 독서 습관 잡아 주셔야 됩니다. 국어에서 독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부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연산 시간 잡아서 연산 문제집 넣고, 그 다음에 영어 시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를 한다면 거기다가 이제 쓰기를 추가하고 또 지식책을 넣으면서 사회과학으로 펼쳐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독서 시간은 국어 독서부터 해서 쫙 펼쳐나간다. 하나씩 하나씩 늘려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에서 나이가 들면 변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장 말랑말랑한 시기가 초등 저학년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 때 국어, 영어, 수학에서 해야 할 것들 하고 또 공부를 꾸준히 하는 공부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 다음은 정말 쉬워요.
조금씩 어려움은 생기겠지만 이 변형을 하면서 아이가 기초가 있으니까 그 위에 쌓는 건데, 이때 기초를 쌓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고학년 올라가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넣는다는 건 수십 배 어렵기 때문에 이때 꼭 제가 알려드렸던 것들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부모님 제가 응원하겠습니다.